KBS 울산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3화 자동차 산업의 영웅 포니의 탄생 비화. 취재 극본 이호, 기획 연출 이지향. 세 번째. 수송이 돈된다는 정주영의 욕심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이 불모지나 다름없는 여건에서 정상적인 산업화로 가기 위해서는 정세영의 지적들이 옳다고 봐야 했다. 사실상 당시로서는 생산만 하는 업체가 있을 뿐이었지 판매와 AS에 대한 조직은 무시된 상태였다. 오늘날에 와서는 정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박노정이 들여온 새나라 자동차만 해도 권력으로 판매를 한 것이지 결코 정상적인 판매는 아니었다. 그리고 김창원의 신진 자동차도 정상적인 자동차 판매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물론 시대적 여건이 오늘날처럼 세부적으로 전문화될 수 없었던 원인도 있었을 것이다. 여하튼 67년도에 시작되는 정세영의 현대자동차는 출발부터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려 했지만 쉽게 될 일이 아니었고 사회적인 여건은 더욱 열악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생전에 정세영 현대자동차 회장의 회고를 듣는다. 그때 그래도 포드가 한국의 자동차 공장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그 양반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 회사가 67년 12월 29일에 설립을 했고 그때 그 대충 포드하고 개념적인 합의를 받기 때문에 그랬고 그다음에 포드하고 기술 제휴를 68년 2월 23일 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그 포드 차를 만들었는데 69년부터 71년까지 우리가 포드가 50대 50 합작을 추진했었는데 그 당시에 결국은 우리가 다 합의를 해놓고 포드가 한국의 시장에 너무 적응 때문에 안 들어오겠다고 연기를 할 정도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비성숙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올 겁니다. 71년까지 거슬러 올라갔는데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 67년도 8년도 분위기가 자동차가 외국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욕심은 나는 들어오긴 들어와야겠는데 아직 멀었다 하는 그 단계에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부가 사모나 조치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 같은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초기에는 결코 신진자동차의 김창원을 제외할 수가 없다. 김창원에 대한 기업인으로서의 평가는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열악한 여건의 한국 땅에서 김창원이 개척한 자동차 산업에 대한 가능성과 그가 보여준 열정은 오늘날의 자동차 산업을 이만큼 끌어올리게 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 특혜와 그의 영향력이 1인 독주를 가능케 함으로써 경쟁업체의 등장을 막아 결국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더디게 했다는 평가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부터 65년 11월 40만 평에 이르는 부평에 대단히 공장을 오픈시키고 줄곧 자동차 산업에 정열을 쏟으며 업계를 주도해 나갔다는 것은 대단한 평가를 받을 만했다. 하지만 그도 68년에 자동차 제조업체 사모나 발표를 상당히 신중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됐을 것이다. 물론 정부의 사모나 조치 결정은 신진에만 충격을 준 것은 아니었다. 불란서 르노 공단과 자본 및 기술 도입을 협의해왔던 아세아 자동차에도 비슷한 무게의 충격이 가해졌을 것은 틀림없었다. 정부의 사모나 조치는 68년 1월 8일
김정년 상공부 장관의 직접 발표로 던져진 것이었다. 정부는 이미 허가된 신진 자동차와 아세아 자동차 외에 현대를 자동차 제조업체로 추가, 자동차 제조업체를 삼원화시키기로 했으며 더 이상의 공장 건설은 허가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세아나 현대도 초년도에 생산에는 신진 자동차의 초년도 국산화 비율이었던 21% 이상의 국산품을 쓰도록 할 것입니다. 속이 타는구만. 부르셨습니까, 사장님? 앉아요. 예. 현대는 미국 포도사와 기술 제휴를 하고 코티나를 생산할 모양이고, 아세아는 프랑스 르노하고 합작을 하는 모양인데, 정부 방침도 확정이 됐고, 특히 카카를 만나 뵈니까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치대해요. 예, 경쟁이 상당할 거요. 아세아는 협의 과정에서 아직도 합의를 못 보고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제조 공장 허가를 받은 이상 야심이 있다는 얘긴데 그냥 흐지부지 끝나겠어? 조만간 어떤 합의를 하든 생산을 하게 될 거라는 게 내 생각인데. 그렇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공장도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걸 뽑아보시오.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미 68년 이 무렵은 어느 업체도 신진을 추월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아성은 높고 두터운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다. 40만 평의 대단히 공장을 오픈시킨 그 다음 해인 66년에 신진은 벌써 일본의 토요타와 손을 잡고 3,317대에 이르는 코로나 승용차를 생산 시판했는가 하면 67년도에는 무려 6천여 대나 판매함으로써 한국의 자동차는 신진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질 정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삼원화 조치가 간단히 여길 충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긴장이 감도는 것이다. 물론 김창원의 영향력으로 보아 그 정도로 신진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었고, 그의 능력과 집념은 이미 혁명 직후부터 주요 인물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던 만큼 쉽게 낙담할 김창원도 아니었다. 사장님, 여기 서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공장도 가격에서 10만 원 정도는 차량 가격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공장도 가격으로 10만 원 정도를 인하할 수 있어. 예, 그렇습니다. 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어. 아이고, 10만 원이라. 아이고, 빌어먹을. 삼원화 조치는 무슨 썩어 빠질 삼원화 조치야. 아이고, 현재 코로나 가격이 96만 7천 원으로 돼 있어. 예, 그렇습니다. 이 공장도 가격입니다. 거기서 10만 원을 인하한다. 10%가 훨씬 넘지 않소. 그렇습니다, 사장님. 어째서 전문은 그렇다는 대답뿐이요. 예? 네, 알았어요. 어떻게든 공장도 가격 인하에 대해서는 내가 정부의 양해를 받아낼 테니까 판매 경쟁에서 절대 뒤지지 않도록 판매망과 판매 전략을 새로 검토하시오. 김창원은 가볍지 않은 체구를 천천히 움직이며 깊은 상념에 잠기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굵은 빗줄기가 흘렀다.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 빗줄기였다. 사실 신진은 이미 62년 10월에 중대형 조립공장 허가를 얻은 16인승 마이크로버스 등을 조립 판매함으로써
굴지의 자동차 메이커로 부상해 있었고 새나라 자동차의 박노정이 권력 실세 김종필이 등장하자 그동안 저지른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으로 도주하려다 체포되는 등 한동안 한국엔 승용차 생산 조업이 중단되기에 이르자 그 틈을 노리고 잽싸게 부상하는 것이 김창원이었다. 그는 승용차 생산 공백기를 틈타 63년 11월부터 부산 공장에서 미군이 불한 부품으로 신성호 350대를 제작 판매해 소형 승용차 제작 기술력까지 과시하면서 64년 5월에는 소형 승용차 제조 허가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신성호를 이용해 소형 승용차 제조 허가까지 받게 되는 김창호는 정부의 자동차 육성 계획에 따라 유일한 조립 공장으로 각종 지원을 받게 되면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독보적인 최강자로 떠올라 있었다. 더욱이 그는 65년 11월 18일 그동안 생산 중단된 새나라 자동차 부평 공장까지 인수를 하게 되니까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자동차 왕으로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김창원도 65년 1월에 삼원하 조치로 현대가 다가오고 기아가 승용차 생산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데다 아세아가 르노와 합작으로 국내 시장에 도전한다면 여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게 되자 그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차량 가격 인하로 경쟁의 선두를 지키면서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겠다는 일념을 보이는 것이다. 이 무렵 기아의 입장은 현대나 신진하고는 또 달랐다. 한마디로 고독하고 고집스러운 사업을 해나가고 있던 김철호였다. 이미 언급했던 대로 자전거 생산을 거쳐 3륜 화물차까지 판매를 하면서 흔히 딸딸이로 불리던 그 유명한 3륜차로 대성공을 거두었고 재벌이라는 소리마저 듣고 있던 김철호였지만 권력하고는 먼 거리에 있었던 것이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한국 땅에서 권력하고 멀리 있으면서 사업을 키운다는 것은 우매한 고집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찌 보면 권력이 김철호를 멀리한 게 아니라 김철호가 권력을 손에 넣는 데 재주가 없었던 것 같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기아는 3륜차로 대성공을 거두면서도 고독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하튼 기아는 승용차 생산 허가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던 무렵이었다. 나오십니까? 민 부사장한테 연락 있었나? 네. 경기도 시흥에 공장 부지 보러 나가 계신답니다. 다른데 연락 온 건 없고? 없습니다. 국회 재경분과 이 의원님이 3년차 때문에. 허허, 3개월 기다리라 해요. 그 김 전무하고 이상무 들어오라 해요. 네. 3륜차는 그야말로 기아를 돈방석에 앉도록 만들었던 기아의 대표작이었다. 만약에 기아가 3륜차로 히트를 하지 못했으면 김철호는 여전히 삼천리 자전거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3륜차의 성공은 기아를 새로 태어나도록 했던 복덩어리였던 것이다. 현금을 주고서도 2개월, 3개월씩 기다려야 했을 정도였다니까 짐작이 되는 일이다. 찾으셨습니까? 앉으시오. 네. 예. 훗날 기아 산업을 이끌어가게 되는 김선홍과 이해찬은 조승래, 김성웅, 박시은 등과 함께 기아 창업 초창기 인물로서 김철호의 손발이 되어준 핵심들로 알려져 있다. 그 민 부사장 연락 오면은 빨리 좀 들어오란다 해요. 알겠습니다. 듭시다. 예. 사업 계획서 제출하는 문제 어찌 됐어요? 송구스럽습니다.
여전히 접수조차 안 받던가요? 네. 몇 차례 상공부 실무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기아의 능력도 인정하고 특히 노사협조도 잘 되고 있는 업체라서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하면서도 이게 어찌된 일인지. 국장들도 안타까워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자동차 산업은 그 텃세가 심하고 거기다 기존 허가업체들이 강력한 로비를 하고 있어서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 돈으로 내가 사업하겠다는 데에도 허가를 얻어야 되는 판국이니. 논리대로 되는 정부라면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나마 로비도 할 수 있고 기업을 하니까 협의할 상대라도 있습니다만 농어촌에서는 협의할 상대도 없다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화를 사귀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직접 농사 짓는 쌀까지도 자신들이 받고 싶은 대로 값을 받지 못하고 정부가 얼마 받아라 하는 선에서 받아야 돼. 이게 무슨 꼴이냐, 뭐 그 말이로구만. 벌써 몇 년째 좌절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농어민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삼원화 방침을 발표할 때 저희가 명단에서 빠진 거 보고 전 종업원들이 분노했었습니다. 선정 기준이 뭐냐는 거죠. 아니 솔직히 정부는 기준이 없었던 거나 다름이 없었고 주무부서인 상공부의 장관은 운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슨 소리요 그게? 자동차 운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동차 육성 정책을 결정하고 더구나 무슨 안목으로 기준을 삼을 수 있었겠느냐 그겁니다. 허허, 그 감정 앞세우지 마시오. 사장님, 사장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대통령을 사장님께서 직접 만나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기존 업체들의 로비가 대단한 상태에서는 실무국장들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안 만나요. 만날 수 있는 길도 나는 없고 그쪽에서 부른다면 몰라도 내가 나서서 만나게 해주시오 할 기분도 아니요. 진정으로 국가를 생각하고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지는 알게 되겠지. 그렇게 안 되는 게 이놈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정부의 3원화 조치가 발표됐지만 자동차 산업의 정책 변화 과정은 생략을 한다. 신진과 기아에 대한 시대적 상황과 당시 활약에 대해 지금까지 잠시 언급했지만 사실상 신진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에 대한 내용이 현대 자동차 못지않게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평가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인 기록들을 담고 있다. 여기서 자동차 산업의 영웅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 모델이 된 포니의 탄생 비화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네, 비서실입니다. 정 사장님 계십니까? 청와대 실장님 전화입니다. 호출이었다. 어이? 아니, 무슨 일이신가? 그래, 알았어. 이봐 세영이. 예. 그 말이야, 신입 사원들은 영어보다도 배짱 좋은 녀석들로 뽑아. 영어 잘하는 친구들을 뽑아야 됩니다. 난 어째서가 네 멋대로 배짱 있는 녀석들 뽑아. 영어가 앞으로 현대 자동차를 먹여 살릴 겁니다. 이게 고집이네? 에?